네.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이 1, 2, 3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좀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이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승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모습까지 여기에서 좀 만족하는 흐름이었고,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대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3일 연속해서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흐름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해설위원회는요, 메리츠연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서동수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장 분위기가 좋으면 더 환영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좀 힘들었어요. 예, 뭐 좀 많이 힘듭니다. 뭐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이 걱정이 안 되면 이제 또 중국이 또 말썽이고. 자, 오늘은 뭐 중국 증시 눈치만 보면서 10시 반부터 얼마나 그렇게 눈치를 봤는지. 그래도 어쨌든 좀 네.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네요. 네. 네, 어제 지점은 굉장히 좀 연락 많이 오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떨어질 때는 별로 저는 전화가 안 옵니다. 빤히 떨어지고 다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올라갈 때 내게 못 쫓아가면은 그때 불만이 원래 복주를 하죠. 그래서 어제 물론 뭐 증권회사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좀 많이 힘든 날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다 빠질 때 이 빠지는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큰가 봐요. 그렇죠. 네. 허 의원님은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일단 뭐 거래소는 2000선 초반 가면 항상 이제 뭐 바닥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PBR로. 그리고 네. 저는 코스닥은 약간 다른 뷰를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보면서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코스닥이 올해 그 초부터 저 지금 노란색이 21선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여름 중순까지는 21선을 4번을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21선이 지켜졌어요. 그러다 네.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와서는 오늘까지 총 61선을 4번을 다리를 뒤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기 라인 차트로 보시면 저 21선 4번 부딪힌 거의 각도랑 61선 4번 부딪혔을 때 상승 각도가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받은 느낌은 저게 패턴이 직전 고점을 갈 수 있겠냐라는 쪽에 약간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시장 힘 얘기할 때 뭐 각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수평 아니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런 약간은 고민을 들게 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닥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게 만든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인업 어떤 선수들이 활약했을까요? 공개합니다.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이미지스, 2번 타자는 GKL, 3번 타자 대우건설이고요. 4번 타자는 위메이드, 5번 타자 삼성전기, 6번 타자 메디톡스, 7번 타자 현대차, 8번 타자 SK텔레콤, 마지막으로 9번 타자는 FNC 엔터입니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의 라인업이 좀 더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뭐 서대리님 라인업 좀 어때 보이세요? 라인업이 네, 뭐 전반적으로 좀 뭐 좋아질 수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뭐 조금 눈에 띄게 봐야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경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특출나는 선수는 뭐 얼마 없겠죠. 하지만 맞아요. 예, 뭐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되는 선수들이 좀 포진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라인업을 선정을 해도 한두 선수 정도는 두 자릿수 상승 탄력, 안타 이상 친 선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쭉 보니까 대충 1루타, 2루타 요거밖에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4번에 유메이드 말고 탐이 사이언스일 줄 알았는데 사이언스 뺐네요. 4번 타자로서는 네. 사이언스도 한번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예, 저도 오늘 잘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녹십자도 뭐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제약주들은 한번 넣어볼만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메디톡스가 일단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괜찮은 것 같고요. 메디톡스 정도로요. 그리고 대우건설은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그렇게 세게는 안 나왔는데 뭐 현대건설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래도 한 1000억 정도 했으니까 뭐 잘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역시 해외 플랜트 관련 불안감은 얕아졌지만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 금액 기준으로는 조 단위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뭐 카지노주 움직였던 것도 오늘 좀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오늘은 좀 오전의 경기 분위기, 오후의 경기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지 사실은 오늘 선수 오전에 저희가 사실 라인업을 네, 꼽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지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미반영된 부분도 있었다는 점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선수 짚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대리님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저는 뭐 일단 위메이드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띕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웹젠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뭐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 기간이 좀 양매도로 나누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옛날 웹젠을 생각을 해보면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이 250만 다운로드를 성공을 하고 나서 딱 2.7배 정도 엄청 올랐었죠. 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에 사실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 회사들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위메이드가 옛날에 이제 미르의 전설 2 이거를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든 열혈전기 요거를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하고 개발은 샨다 소프트에서 했는데 그게 여기 이제 액토즈랑 연결되는 그렇죠. 거죠. 네, 샨다가 액토즈. 샨다가 이제 액토즈의 주주니까. 요게 지금 오늘 아침에 45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 전민기적 같은 경우 250만 다운로드였는데 오픈하자마자 어쨌든 매출 중국 시장에서 1등 하면서 일매출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위메이드가 어쨌든 열혈전기, 액토지 소프트랑 뭐 같이 봐야 되죠. 예, 예, 뭐 예. 같이 뭐 수익 배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좀 논란이 있고 확 떨어지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거는 지금 이제 7월 30일부터 네. 또 차이나 조이 시작하고 그럼 또 오프라인에서 또 홍보를 하게 되면 근데 왜 대표는 여기 직접 안 가죠 이번에 위메이드 대표는 아까 기사 보니까 저는 아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여기 따라가는 대표가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굳이 한 안 세개 가도 뭐 업체 예, 뭐 근데 뭐 예, 뭐 그렇게 예. 큰 의미 없나요? 차이나조이가 중국에서 하는 게임 관련 그렇죠. 박람회 네, 같은 뭐 그런 삼대 거죠. 박람회. 박람회라고 세계적인 뭐 네.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그러면 위메이드도 그 신작을 아예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오픈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오픈을 하게 대대적으로 되면 공개하고 이제 사전 다운로드가 450만이 아니라 뭐 한 600만, 700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8월 뭐 초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되면 바로 1등 바로 찍으면서 간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번 타자 위메이드 짚어봤고요. 허위원님은 좀 어떤 네. 선수 눈에 저는 띄세요? 메디톡스 해볼게요. 네. 네,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제약이 요즘 하도 좀 뭐 시끌시끌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재료가 뭐 여러 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그냥 뭐 몇 가지만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2년 전에 됐던 것은 아실 건데 금액이 뭐 한 4천억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나오고 물론 이제 가능성도 일부 금액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100% 된다는 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4천억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녹아 있는 것이고 오늘 아까 잠깐 김윤서 연구원이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기했잖아요. 네. 28일이니까 오늘 실적을 내죠. 이게 머크랑 화이자가 같이 내요. 근데 길리어드는 지금 가이던스가 한 14% 정도 실적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화이자거든요. 지금 컨센서스 대비요? 아니면 전년 그렇죠. 대비요? 아니요. 컨센서스가 대비. 작년 대비로 아. 그렇게 나온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는 근데 한 10% 까먹을 것 같고요. 영업이 그 EPS 순익 기준으로 머크도 약간 까먹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 이거를 화이자랑 머크 안 좋은 것 대비로 길리어드 좋았던 것을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 외신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7월까지 그 인수합병 금액이 200조가 넘어갔대요. 이게 이제 작년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쪽에서만요. 네. 작년 연간으로 했던 거를 이미 추월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시장 관심이 이쪽이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엘러간 이슈일 텐데요. 엘러간이 이제 어제 6% 오르면서 신고가를 냈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엘러간 주가는. 근데 이제 얘네가 그때 2년 전에 계약할 때 일본하고 한국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엘러간이 그 제네릭 판 것의 이면을 보면 조금은 더 기존에 하던 거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복제약 이런 거 말고 이건 팔아버리고 이제 좀 하겠다라는 쪽인데 거기 또 판 돈이 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센티멘털은 메디톡스는 상당히 좀 좋게 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테바라는 회사도 어제 한 15% 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역시 이쪽도 신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오늘 한국에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궤적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길리어드가 잘만 해주면 메이톡스 포함해서 오늘 좀 셌던 제약사들을 위주로 해서는 그 큰 종목들이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제 밸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60배, 뭐 PBR 제가 2년치까지 당겨다가 산정해 보니까 15배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주 뭐 저렴하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는 있을 수 있겠는데 엘러간 움직임 있는 걸로 봐서는 메이톡스가 연동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서대리님은 메디톡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메디톡스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허위한개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항상 뭐 PER하고 PBR을 이제 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항상 적용을 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걸 하면은 일단 제약 바이오텍은 답이 안 나오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격을 당할 때도 그러한 부분으로 공격을 당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 전통적인 부분들은 일단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어쨌든 FOMC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좀 선별적이면서 좀 실적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선별적이고 메디톡스, 시젠, 한미약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새 대장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좋았다는 것은 내일 연결이 과연 되느냐, 다시 추세를 가면서 방향성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제약사들도 오늘 그 실적 아까 녹십자도 그랬었고요. 네. 뭐 보령제약이나 예, 그 작은 중소형 회사들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네. 2분기에 아마 내일 이제 리포트 쭉 다 나올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올해 2분기가 이렇게 좋았었는지 굉장히 좀 궁금증을 키워놓고 끝났는데 일단 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막 20%까지 치솟았잖아요. 네네. 그 실적 나오고 나서 그래서 좀 계절적으로 녹십자가 뭘 팔았길래 이렇게 잘 됐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 생각인데요. 네. 저는 메르스 이 5월 달부터 그것 좀 때문에 붐이 일면서 많이 사 저만 먹었을 거다, 같아도 이거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고 싶은데 못 갔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단순한 더 이제 과하게 생각을. 샀을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네. 레포트 보시고 새로운 내용 나오면 또 이 시간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선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대리님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FNC 엔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네.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좀 살갑게 느껴질 그쵸. 만한 부분들인데요. 네. 요거를 제가 좀 그쪽 관련되신 업계분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유재석이 옮겨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유재석이 옮겨갔다는 것은 좀 중심축이 좀 흔들어 놨다라고 보면 되는데 FNC 센터가 벌써 3대 기획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JYP를 제쳤어요. 그쵸. 작년 실적으로요. 실적으로도. 시총으로도 JYP보다 더 커요. 아직 뭐 SM이나 YG 대비해서는 실적이만 절반 정도기는 하는데 회사가 뭐 한 2, 3년 안에 그런 회사들을 다 따라잡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요. 요즘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라인업, 네. 뭐 특히나 뭐 AOA가 뭐 안 벌써 좋아할 얼굴에 수가 화색이 없어요. 도시는데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 FT 아일랜드라든가 CN블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기도 또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굉장히 그 웰 트레인드 된 그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 친구들이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유재석 같은 사람이 런닝맨의 가치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냐? 유재석을 파생시키는 유재석의 인맥들이 같이 수반되면서 컨텐츠가 네. 만들어지게 될 경우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뭐 노홍철 씨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네. 근본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좀 시장에 좀 알려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FNC 엔터의 종가를 좀 보면서 역시나 뭐 노홍철 씨랑 김용만 씨 물론 많은 팬들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이상하게 연예인이긴 얘기하면 안 돼요. 한데 많이 밀려서 끝났죠. 그런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만한 효과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장중에 한 6%까지만 치고 오르다가 9%까지 갔었네요. 장중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다가 결국은 윗골이 달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되면 시장 분위기하고는 정반대 흐름으로 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뒷심이 약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시장이요. FNC 엔터가 FNC 엔터 많이 오르면 이게 계속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림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팔고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틀간의 수급 보면 와 양매도다 이거 팔아야 돼?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는 회사들은 네.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관심 선수 외에도 라인업을 쭉 보니까 굉장히 좀 성격이 비슷한 GKL이나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못 움직였던 선수도 있었고요. SK텔레콤은 또 방어에 상당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뭐 이런 선수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기는 실적이라는 또 비장의 무기를 내놨었고 좀 더 눈길이 가는 선수 간략하게만 코멘트해 주신다면요. 이미지스가 오늘 오늘 1번까지 상한가인가요? 6% 아, 6% 올랐어요. 올랐네. 네. 이미지스가 장 초반에 뭐 거래도 좀 많이 대금 순위에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 종목은 샤오미 아직 IPO 안 했죠. 네. 하게 샤오미는 되면, 아직 IPO는 안 하게 했어요. 되면 네.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MS가 뭐 중국에서 거의 뭐 3분의 1까지 차지할 정도로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은 뭐 모르겠어요. 그 펀드멘탈을 이미지스를 제가 뭐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미지스 정도는 핫하게 좀 움직일 수 있을 눈여겨볼 것 만한?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라인업에 또 진출한 선수인데요. 앞으로도 관심 깊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서 대리님은 또 나머지 선수 가운데서는 현대차를 좀 네. 최근 들어서 뭐 퍼가 4배면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도 많기는 한데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 유형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선수들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뭐 절대 말릴 생각은 없지만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고 물론 회사가 좋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맞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앞으로 나올 뭐 신차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조금 지금은 기술적 반등 권역에 있지 않느냐. 괜히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하락 추세를 맞으면서 계좌가 많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관련해서 이 현대차 그룹주의 코멘트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저희 이 라스트 찬스 추천주로 현대 위아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단기 트레이딩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 투자 성향 맞으시는 분들만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MVP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대리님 발표해 주시죠. 위메이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 시원스럽게 발표를 해주셨네요. 위메이드입니다. 제가 이 위메이드 앞서서 웹젠, 제2의 웹젠 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보니까 7월 한 달만 거의 한 80% 올랐어요. 웹젠이 2.8배 갔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까지도 좀 내다보세요. 일단 뭐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에 있었던 그 전민기적의 그 다운로드 수를 지금 2배 육박할 정도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네. 차이나조이에서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펼치게 되면 다운로드 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600만, 700만에서 스타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는 뭐 단원 당상이다.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결제율이 높은 게임으로 네.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업계분으로 듣기로는 이게 과연 모바일 버전이 맞느냐. 네. 그 컴퓨터를 킨 줄 알았다. 핸드폰으로. 예, 스마트폰으로 그런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전민기적이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고 나서 매출이 나오면서 더욱더 주가가 웹젠이 레벨업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 거 매일 뭐 가지고 있다 보면 하루 뭐 10% 빠질 수도 있고 5%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만 계속 봐가시면서 네. 오픈되고 나서 매출을 확인하는 것도 한번 욕심을 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월 네. 8일에 실적 발표한대요. 물론 2분기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알려졌었는데 주가가 워낙에 좀 잘 가니까요. 좀 변수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8월이죠? 네, 8월 7일. 네, 8월 7일이죠. 네. 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네. 오픈 베타가 시작이 되면서 한번 그 전에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VP까지 선정해 봤습니다. 내일 경기는 또 어떤 흐름이 예상될까 궁금해지는데요. 서 대리님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일단 FOMC가 오늘 밤에 이제 이틀간 양일간 이르게 되는데 시장이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FOMC가 끝나자마자 다시 단기 자금들이 뭐 이머징 마켓에 들어와서 한국 시장이 수급이 들어와서 코스닥이 올라가느냐, 그 중에서도 최선호 뭐 섹터의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IT 텍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와가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한 달, 두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 금리 인상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유동성 파티를 끝까지 노리려고 하는 수급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이 말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루 이틀은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올랐을 때 너무 이 승리감에 취해서 그때 이제 또 시장을 뭐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뭐 놓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비슷한 이런 분위기가 내일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중국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릴게요. 네. 경계감이 약간 느껴지는 코멘트였습니다. 허 의원님은 뭐 내일 경기 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 내일요? 네.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약주 할 때 그 길리어드하고 아까 그 연건하고 약간 변화가 비슷해요. 저희가 지금 심리가 약간 제약주 쏠림이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오늘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약주, 바이오 제약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좀 전체 거래 대금도 많이 잡아갔고 거기에 물리신 분들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길리어드랑 화이자랑 머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내일 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면 선수 선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저는 뭐 위메이드, FNC 엔터, 메디톡스 이렇게 네. 뽑겠습니다. 이렇게 세 선수 이미 두 선수나 지금 아니군요. 세 선수 모두 다 오늘 라인업에 있었던 선수의 재등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우선은 MVP 하면서 자세하게 좀 다뤄봤으니까요. FNC로 넘어가 볼까요? FNC 엔터는 약간 좀 오늘 이런 주가 상황이라면 좀 중장기적인 그림을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위메이드랑 메디톡스가 좀 단기적으로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두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더 들어야겠네요. 네네. 위메이드는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8월 초까지 계속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는 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잖아요. 재료도 많으면서 오늘 수급이 좀 확인된 종목이다. 양매수가 들어왔다.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물론 코스닥의 전고점 트라이도 분명히 동시에 수반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허 의원님은 뭐 세 선수 중에서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메디톡스 관련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오늘 나왔던 재료가 그럼 그동안에는 중국 현지에서는 영업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뭐 거의 메디톡스는 제로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업포텐셜 측면에서는 뭐 코스닥 고점이고 뭐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 이야기가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혀 크게는 뭐 반영 안 중국에는 뭐 중국 얘기는 없었죠. 뭐 옛날에 뭐 필러 같은 경우 뭐 중국 얘기 어쩌고 저쩌고 되면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네. 중국도 뭐 늙어가는 거 뭐 마찬가지고 미에 대한 뭐 갈구는 뭐 점점 뭐 높아지고 여성의 지위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높은 나라 중에 하나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메디톡스 중국에서 좀 파트너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이제 예, 같이 현지 하게 될, 파트너 네. 자체가 일단 그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을 좀 허물어지고 원활하게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님 세 선수 가운데서 네. 내일 네. 한 선수만 좀 등판을 시켜보자면 자꾸 저한테 어제와 어제부터.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글쎄 일단 세계 중에서는 그 저는 좀 작은 사이즈가 최근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치고 그 매매가 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또 화장품 제약도 핫한데 이제 그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아까 이제 M&A 시장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약간 이제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컨텐츠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어서 게임이나 뭐 아까 FNC 다 그런 쪽 아니겠어요. 이쪽이 좀 더 제가 봤을 땐 잘 골라오신 것 같은데요. 그쪽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훈훈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 선수 가운데 누가 더 매력이 있다 꼽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선수, 발빠른 선수 위주로 경기에 대응해 보신다면 좀 더 나은 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중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증시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인데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끝까지 장 마감한 이후에도 그 뉴스들 챙겨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